안녕하세요. 롤로맘입니다. 위클리 베네핏 산정된 금액에서 주 수당이 있을 때 보고를 하고 나면은 75% 공제한 다음에 나머지 밸런스만 지급을 해주는 거는 제가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해서 많이들 이해를 하실 거예요. 1월 달에 저희 구독자가 되신 분들이 지금 1000명이 넘어요. 그만큼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이런 계산법에 대해서 누구나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또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제가 이거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동영상을 오늘 올리게 됐습니다. 몇 달 이상 구독을 하신 분들은 제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질문도 달라요. 그런데 새로 오신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풀타임으로 일을 했었는데 파트타임으로 바뀌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두 개의 직장에서 한 곳을 실업이 되고요. 한 곳을 일을 할 경우 그럴 때 수입 보고 누락시키는 분들 많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소셜 번호로 가기 때문에 모든 수입은 여러분이 소셜 번호로 세금 보고 하는 그 금액 총액을 계산을 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렇게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세 개의 직장을 가졌다가 한 개만 실업이 됐다 하더라도 나머지 두 개의 직장의 수입 보고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수입이 주 수당보다 훨씬 많으면은 직장 하나를 잃었다 하더라도 실업수당 받을 수 없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W2가 없는 자영업자분들은 스케줄 C를 기준으로 넷 인컴을 나눠서 PPP를 받는데요. 그 중에 페이롤로 사용하는 포션에 대해서는 EDD의 수입으로 보고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PPP 받은 금액을 다 보고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페이롤로 사용하는 금액만 보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60% 이상을 페이롤로 사용하셔야 되니까 60%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그 60%에 대한 위클리 주당 수입을 보고하시면 되고요. 다른 거 공제하실 게 없으신 분들은 100%를 페이롤로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 페이롤로 사용하시는 100% 금액을 EDD 수입으로 보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퍼센테이지로 페이롤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보고하는 금액도 다르겠죠.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연방정부 지원금 600불, 300불, 또 이번에 연장되는 300불, 이거 지원받는 거에 따라서 실제로 소득이 있는 거 보고하고 나서 1불 이상 수입이 있을 때는 이 연방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를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 룰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주 간략하게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표 잘 보세요. 주 수당이 산정이 됐죠. 그러면 주에 수입이 발생되면은 그 중에 75%를 위클리 베네핏에서 뺀 나머지를 실제로 수당으로 지급을 해준다 그랬어요. 가령 위클리 베네핏이 200불이라고 했을 때 주 수당이 200불이다 그러면 그 200불을 공제하는 게 아니고 200불의 75%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그 금액을 실제로 수당으로 지급을 해주는 거죠. 수입 공제 후에 실제로 받는 금액이 1불 이상만 되면은 연방정부 지원금 600불, 300불,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연장되는 300불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불 이하인 경우에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0.25센트가 나왔다, 0.75센트가 나왔다. 이거는 1불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방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1불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1불, 1불 25전 이렇게는 최소한 나와줘야 연방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거는 인컴 리포트라는 거는 W2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커미션으로 다른 거 받는 1099이 있거나 캐시 수입이 있으면 IRS에 텍스 보고하는 모든 수입의 그 메소드는 전부 다 수입으로 보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문제가 캐시 수입이 있었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캐시 수입은 세금 보고 안 해도 된다는 그 잘못된 생각을 많이들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이번에 캐시를 벌던 그 수입이 있던 분들이 팬데믹으로 지금 실업수당 지원을 한다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신청해서 지금 받고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버페이먼트 관련해서 다른 동영상을 준비할 테니까 반드시 그걸 보시고요.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수입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이거를 실업이 됐다고 해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캐시 수입이라도 성실하게 세금 보고 하신 분들만 실업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사고 버리셔야 돼요. 자꾸 뭐 에바 주는 거 이런 거 캐시로 받았다고 이거 수입 보고 안 해도 된다고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나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캐시 수입이든 어쨌든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은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세금 보고 하셔야만이 나중에 뒤탈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거 계속 강조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감사가 시작되면요.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요.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은 사례들이 많이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동영상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계속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또 실수하시는 게요. 75%를 여러분이 스스로 공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수입이 발생되면 100%를 그대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EDD에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75%뺀 다음에 보고하면은 그게 더블로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실수 없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1000불이 발생되면 1000불을 그대로 보고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75% 해당하는 750불을 보고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시뮬레이션 표를 한번 보세요. 주 수입이 있으면은 그 100%를 보고를 하죠. 그러면 EDD가 자동으로 75%만 공제를 해요. 그 다음에 Actual Received Benefit 여기 1불 이상인 경우냐 아니냐 그걸 이제 산정해주는 그 금액 기준이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링을 한번 보세요. 위클리 베네핏은 300불로 산정됐고요. 주 수당에 따라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베네핏 받는 금액이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연방정부 지원금 600불, 300불, 300불 그 금액은 액츄얼리 받을 수 있는 실수령액이 1불 이상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고 1불 이하일 경우에는 못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yes, no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숫자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숫자로 봤을 때 600불, 300불 이렇게 계산 나오죠. 그러면은 요 금액을요. 실제로 소득 공제한 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 플러스 연방정부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연방정부 지원금을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 계산이 나오죠. 그러면은 LWA 300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11주 추가로 연장된 연방정부 지원금을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이 표는 여러분들이 멈춰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연방정부 추가 지원금을 지원을 해줄 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었죠. LWA 300불은 위클리 베네핏이 처음에 100불 이상 산정된 분들에 한해서만 지급을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위클리 베네핏 100불 이상이라는 거는 소득 공제를 한 나머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불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위클리 베네핏 처음에 산정된 그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불 이상만 위클리 베네핏 산정되신 분들은 소득이 있어도 그걸 공제한 후에 1불 이상일 경우에 받을 수 있다는 그 룰은 똑같은 거예요. 단지 위클리 베네핏 처음에 산정받은 금액이 100불 이상이라는 그 조건이 LWA 300불 6주 동안 지급해준 그 금액에서만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추가 연장된 거는 이 조건이 없이 무조건 실수령액이 1불 이상인 분들한테 지급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다시 정리할게요. 수당 공제하고 이것저것 다 빼고 실제로 수령액이 1불 이상인 경우에 연방정부 지원금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 연방정부 지원금을 총 받았다고 그랬으면은 이 계산표로 봤을 때 총 15,300불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PPP로 받아서 페이롤로 정리하시는 분들이 1불 이상만 나오면은 이 나머지 금액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PPP를 받으면 POA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POA를 받으려면 PPP 포기해야 된다고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고 WDB는 어쩌네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완전히 엉터리 분석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작년 6월부터 여러분들 손해보지 말게 계속 시뮬레이션 했지만 실제적으로 안타깝게 제 채널을 그때 당시 많이 못 보셨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PPP 받은 거를 전부 리턴을 하신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자, 5,000불씩 만약에 포기를 했다고 쳐봐요. 10,000명이 포기했으면요.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의 5천만 달러를 포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서 한인분들이 받을 수 있는 베네핏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PPP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분들이 5,000불 이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2차 PPP 때는 그 엉터리 정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받을 수 있는 베네핏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5,000불 중에서 40%는 렌트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40%만 계산을 해도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계속 시뮬레이션 표 보여드리는 거는요. 수학이 아니고 산수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시뮬레이션 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요.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소요돼요. 여러분들이 이 표 하나로 제가 한국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요, 이 시뮬레이션 표 때문에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타민족 구독자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제가 시뮬레이션 표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들한테 돕기 위해서.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